정약용, 다산 정약용이죠. 의 고시, 연작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7번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시 전체 27수 중에 하나로 조선 후기, 자, 지배층의 횡포와 피지배층의 서러움을 우의적으로 표현한 한 시다. 연립과 행체로 비유된 지배층의 횡포와 부평초로 비유된 백성들의 서러움을 대립시켜 지배계층에 대한 비판과 함께 백성들에 대한 연민을 나타내고 있다. 양쪽을 놓고 완전히 한쪽을 계속 복돋아주는 그런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비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겠네요. 풀이면 다 뿌리가 있는데 부평초만은 매달린 꼭지가 없이 물 위에 둥둥 떠다니며 언제나 바람에 끌려다니네. 자, 아까 부평초가 민중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꼭지가 없어요. 뿌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는 존재라고 보면 돼요. 목숨은 비록 붙어있지만 더부살이 신세처럼 가냘프기만 해. 연잎은 너무 괄시를 하고 행체도 이리저리 가리기만 해. 연잎과 행체가 부평초를 괴롭히네요. 똑같이 한 못에 살면서 어쩌면 그리 서로 어그러지기만 할까? 여기서 한 못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공간, 같은 사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비유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겁먹었는데 딱 보니까 어때요? 선명하게 좋은 놈과 나쁜 놈이 바로 드러나네요. 그죠? 자,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는 그런 작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피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이면 다 뿌리가 있는데 뿌리 삶의 기반. 부평초만은, 이 부평초가 뭡니까? 시적 대상이죠? 매달린 꼭지가 없어. 자, 부평초, 유배지에 있는 화자 자신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삶의 기반이 뿌리 뽑힌 백성들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매달린 꼭지가 없다. 꼭지가 없다는 것은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즉 삶의 기반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구와 2구는 결국은 시적 대상인 부평초를 제시하면서 뿌리가 없는 부평초의 처지를 보여주고 있네요. 물 위에 둥둥 떠다니며, 이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현실이에요. 생활의 기반, 살고 있는 곳이에요. 언제나 바람에 끌려다닌다네. 자, 끌려다니네요. 그럼 이 바람은 이 부평초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존재죠. 한마디로 작가 자신으로 본다면 유배지에 와 있잖아. 그러니까 당파가 될 것이고, 민중으로 본다면 민중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외부 세력, 탐관오리가 됐든 아니면 부자들이 됐든 기타 등등등등등. 그러면서 끌려다닌다네 라고 하는 점에서는 자조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3구와 4구, 세 번째 행과 네 번째 행, 여기서는 부평초의 처지가 드러나네요. 어떤 처지예요? 바람에 떠달리는 신세. 목숨은 비록 붙어있지만 더부살이 신세처럼 가냘프기만 해. 자, 누가? 부평초가. 목숨은 비록 붙어있지만 어떤 신세야? 그렇죠. 더부살이 신세야. 그래서 화자는 어떻게 생각해? 가냘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평초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이 부평초를 계속 두 가지 입장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가, 두 번째는 민중. 그랬을 때 작가라고 본다면 정치 기반이 약해서 유배, 밀려난 모습으로 본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민중으로 본다면 결국은 고달픈 삶을 사는 백성이다. 그 백성에 대해서 가냘프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연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5구와 6구는요. 더부살이 신세와 같이 가냘픈 부평초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연잎은 너무 괄시를 하고, 이때 연잎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삶에 시련을 주는 존재,
내지는 백성을 괴롭히는 탐관오리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 행체도 마찬가지로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행체는 한해살이 풀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 1번과 2번이 여기에 맞는 똑같은 건데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런 건데 솔직히 내가 행체를 잘 몰라요. 그래서 행체가 뭐지? 라고 했더니 이런 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간단하게 체크해놨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연잎은 부평초를 괄시하는 존재이고 행체는 부평초가 나아가고자 하는 가는 곳을 전부 다 가리는 존재예요. 결국 7구와 8구는 부평초를 괴롭히는 연잎과 행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부평초는 불쌍하다라고 했고요. 그럼 연잎과 행체는 당연히 비판하겠죠. 똑같이 한 연못 함께하는 공간 생활의 기반에 살면서 어쩌면 그리 서로 어그러지기만 할까. 자, 결국은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고요. 이것은 탐관 오리들에 대한 한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할까라고 하는 의문형 표현을 썼죠. 서리적 표현을 써서 화자의 정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구와 10구는 더불어 살아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약용의 고시 7번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시고요. 5원 고시입니다. 자, 5자로 돼 있지, 한 줄에. 그 다음에 쭉 10구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길게 늘어지는 게 고시라고 보면 돼요. 우의적이고요. 부평초, 연립, 행체에 대해 비유하고 있네요. 현실 비판적이다. 지배계층에 대한 풍자와 고통받는 백성들에 대한 연민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의적 수법을 사용하여 지배계층을 풍자, 비판하고 있다. 자, 어떻게 돼 있나요? 풀이면 다 뿌리가 있는데 부평초만은 꼭지가 없대요. 그래서 부평초, 삶의 기반이 없는 존재. 그 다음에 물 위에 둥둥 떠다니며 언제나 바람에 끌려다니네. 근데 바람, 타자, 다른 사람을 부평초겠죠? 강압하는 존재. 물론 뒤에 연립과 행체가 나오니까 같이 나왔습니다. 목숨은 비록 붙어있지만 더부살이처럼 가냘프기만 해. 연잎은 너무 괄시를 하고 행체는 이리저리 가리기만 해. 결국 뭡니까? 바람하고 연잎, 행체는 타자를 괄시하는 존재가 되겠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부평초는 백성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바람과 연잎과 행체는 지배계층 내지는 탐관오리를 의미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 작품은 부평초와 바람, 연립, 행체가 대립 갈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화자는 어쩌면 그리 서로 어그러지기만 할까라고 해서 이러한 갈등하는 현실에 대한 탄식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당대 사회 현실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 조선 후기에 이르면요, 세도정치, 그래서 부패한 수령과 이속들은 부가세나 수수료를 자기 마음대로 부과하거나 땅에서 나는 수확량의 3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었고 도결이라는 땅세, 논세를 부과하는 한편 세를 부과할 수 없는 황폐한 땅에 세금을 매기는 방법을 통해서 백성들을 착취하였다. 이러한 현실에서 유배지에서 직접 체험한 다사는 당대 사회의 모순된 현실을 풍자 비판했다. 그래서 이 부평초라고 하는 백성을 연립이 괄시하고 행체가 가리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한다? 그것은 백성들을 착취하는 모습을 의미한다. 이것에 대해서 작가는
한 연못에 살면서 어쩌면 그리 서로 어그러지기만 할까라고 하는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뭐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정약용의 시, 고시 7번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